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자 멘토 조민기입니다. 추석 연휴 잘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10월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을 시즌이 다가왔는데, 자, 이럴 때일수록 가만히 집에 앉아서 그냥 쉬실 거냐. 자, 부동산 투자라는 것이 시간적인 타이밍도 참 중요합니다만, 이 활동성, 그만큼 공부도 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한 수집도 필요한 시기입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가만히 움츠리지 마시고요. 좀 더 밖으로 좀 나가셔서 활동하시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하고요. 자,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 특히 부동산에 대한 투자 자산 관리 중에 이 토지에 대한 내용으로 오늘 좀 강의 내용 준비를 했고요. 또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에 대한 개인 고민이 됐던 아니면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 물건에 대한 궁금증 이런 분들, 자,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까지 해드릴 테니까, 자, 오늘도 채널 고정하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 내용은, 자, 부동산 상품 중에 이 토지에 대한, 그래서 토지 투자는 어떤 공식으로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오늘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토지, 자, 우리가 토지라고 하는 부분이 부동산의 가장 기본이 되는데, 자, 이 토지에 대한 투자, 자, 일단 목적은 결국은 수익인데, 자, 시간에 의해서 가치 상승, 그러면서도 자산 가치가 늘어나는 시세 차익, 여기에 토지는 가만히 놔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토지에 변화를 주게 되면 바로 개발 이익이라고 하는,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자, 이런 컨셉인데, 자, 기본적으로 토지하면 이제 농지와 산지라는 기준으로 보통 분류할 수 있는데, 자, 보시는 것처럼 농지 해당되는 부분이 산지. 자, 그런데 이런 부분이 가만을 놔두는 것이 아니라 토지는 이렇게 도시화 개발을 통해서 토지의 가치 상승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준으로 도시화 개발이 아주 빠르게 지금 전환되고 있는 부분인데, 자, 과연 그럼 토지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보통 작물 재배, 농작물이라든가 임산물들을 보통 가공하는 게 원칙이시면서, 두 번째, 개발 행위를 통해서 건축물이든 이런 신축을 통해서 좀 더 부가가치를 올려주는 방법. 자, 그러면 토지 활용에 대한 부분을 어떤 쪽 측면으로 좀 검토를 하고 또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에 대한, 자, 이런 부분으로 좀 한번 오늘 준비를 좀 했습니다. 자, 제1원칙. 자, 토지 그러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부분인데, 자, 일단 접근하기 가장 용이한 게 바로 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보시면, 자, 이게 사람으로 보면 신분증입니다. 그러면 토지의 이력이 딱 요 한 장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상식적으로 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만 확인할 줄만 아시면 토지 어렵지 않다는 거거든요. 자, 첫 번째가 바로 이 지목에 대한 부분인데, 자, 우리의 토지의 신분, 자, 내가 누구냐라는 거를 가장 1순위로 따지는 것이 바로 지목입니다. 근데 해당 지목, 그리고 면적, 그리고 용도, 지역, 지구, 자, 이런 부분들이 해당 토지의 신분이 되는데, 자, 이런 부분의 토지들을 워낙 토지가 다양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참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일단 지목. 자, 그러면 농지면 우리가 보통 농지하면 밭으로 쓰던 논으로 쓰던 과수원으로 쓰던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이 다 나눠져 있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에 용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향후 개발하는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용도 지역이냐에 따라서 자산 가치가, 이 해당 토지의 가치가 달라진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용도 지역이 현재 기준이 A라 그러면 A가 B로 상향되는 쪽으로 용도 지역이 변경된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가격이 됐던 가치가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토지를 투자할 때 과연 어떤 측면, 특히 리스크 쪽으로 검토하는 내용을 어떤 측면으로 검토를 해야 되느냐. 자, 첫 번째는 내가 돈이
2억이 있고 1억이 있는데 토지를 사고 싶은데 자, 그냥 내 마음에 드는 토지 사는 게 아니고요. 이런 내용을 일단 검토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물건이 설정이 되어 있느냐 없느냐를 보셔야 됩니다. 뭐 대부분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저당권이나 법정지상권, 유치권 같은 경우가 있느냐 없느냐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토지 계약이 뭐 요즘 뭐 사기당하시는 분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 계약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계약 당사자 확인을 하셔야 되고 과연 행위 능력이라는 부분이 자, 이 매도하시는 분의 소유자가 예를 들어서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요. 말 그대로 행위 능력이 부족한 부분으로 나왔을 때에는 이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행위 능력 여부는 반드시 또 따져보셔야 되고 토지 같은 경우도 매도 계약을 했는데 인도 이런 부분이 지연이 되거나 결과적으로 토지를 가봤더니 불법 점유자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 이거 확인 안 하고 덜컥 계약하시고 다 잔금까지 지신다고 해서 등기 친다 그래서 계약 성립 어렵다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공유물 관계, 자, 소유자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명이 같이 돼 있는 거. 그래서 공유자 존재라든가 특히 종중 토지 같은 경우는 매수하실 때, 투자하실 때 좀 조심하라는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 상속 토지도 그렇습니다. 자, 토지 소유자가 사망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등기가 상속자들이 안 넘어가 있는 케이스. 자, 이런 것들을 잘못 매수하시게 되면 상속인들 간의 관계가 엄청 어려워지는 경우, 이런 경우는 결국은 법무를 통해서 결국은 법적으로 다툼을 해야 되는데 굳이 힘든 싸움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용도 지역 등이 이런 게 해제가 되거나 변경이 되는 거에 대한 것도 반드시 검토를 해야 되고 개발 행위, 건축 허가 제한, 규제 지역, 특히나 문화재 보호구역이나 상수원 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여기에 혐오 시설까지 있는 이런 토지들은 애초에 아예 투자하는 생각은 버리시라는 얘기를 처음부터 이런 점은 반드시 확인을 하시라는 얘기 드리는 거고 자, 해당되는 게 토지만 이 투자하는 리스크만 있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토지를 사놓고 내가 개발 행위를 들어갈 때 과연 인허가에 대한 리스크도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자, 이런 경우는 개발 행위 허가가 가능하느냐 가능하지 않느냐 이거 반드시 따지셔야 되는데 자, 이 부분은요. 법으로 나와 있는 기준보다는 이건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게 그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지자체별로 이 조례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자체별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을 반드시 체크하시라는 얘기 드리고요. 뭐 건축을 하실 때도 건축 허가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 최근에 규모가 큰 이 건축 행위 같은 경우에는 교통 영향 평가라든가 환경 영향 평가 같은 걸 반드시 하게 돼 있다 보니까 이런 것도 확인하셔야 되고 자, 여기서 군사시설 보호 규정 자, 내가 하필이면 토지를 샀는데 군사보호시설 안에 있는 걸 산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데에는 군부대라든가 국방부 이런 데에 동의가 없으면 또 개발이 안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 가장 큰 부분이 또 문화재거든요. 하필이면 내가 문화재 안에 있는 이런 그 사업들이 안 되는 거를 또 잘 모르고 투자해 놓으신 분들도 상당히 이게 아주 뭐 중장기적으로 아주 이 좀 가슴앓이하는 그런 투자가 되는 거고 산지 전용, 농지 전용 이런 허가되는 부분들 자, 여기에 이제 기타 리스크가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민원. 이 내 토지가 나 혼자만 개발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주변에 토지 인근에 관련된 이 민원들이 또 상당히 요즘은 많이 발생하거든요. 과연 그럼 이런 민원 리스크가 있냐 없느냐도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인근 주민들의 개발 반대라든가 일조권 분쟁, 소음 분쟁, 여기에 조망권 분쟁, 그리고 주변이 학교가 있다 그러면 학교 민원뿐만 아니라 자, 이런 민원들이 발생하게 되면 또 보상 관계된 민원까지도 나오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와, 이거 함부로 뭔가 토지를 변화를 하면 야, 이런 민원 너무 많겠구나 해서 좀 두려워하시는 분도 있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먼저 꺼내드리는 이유는 이게 무서워서가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을 잘 피해가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만 조금 체크하신다 그러면 상당히 슬기롭고
이기는 투자가 된다는 얘기를 거꾸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최근에 경제 변화, 뭐 코로나도 그렇습니다만 경제 변화가 상당한 지금 영향을 미치거든요. 뭐 최근에 뭐 미국부터 해서 뭐 인플레이션 뭐 상당히 지금 이 부분도 그 부각이 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정부 제도, 지금 정부 정책은 당연히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가고 있는 부분, 경기 침체, 뭐 당연히 경기라는 사이클이 있긴 합니다만 뭐 이런 부분들은 시간의 흐름을 잘 판단하셔야 되고, 또 하나, 자, 토지는 사놓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산 토지가 최소 가격이 급등하려면 수요자, 다음에 내가 팔 때쯤 돼서 그 토지를 살려는 수요자가 어떻게 변화가 돼 있는지 이 부분 반드시 또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시장 상황들이 단기로 볼 것이냐 중장기로 볼 것이냐라는 거 반드시 검토를 하고 들어가라는 얘기 드리고, 여기에 개발 들어가면, 자, 이 시공도 해보신 분들, 이게 보통 전문가라 그러는데 이게 쉽진 않거든요. 시공사 시공 능력, 공사 중단이나 미완공, 사업비 증가, 품질 부족, 뭐 결과적으로 시공사가 또 부도가 나거나, 뭐 요즘 같아서는 천재지변, 뭐 태풍이 온다든가 지진, 화재,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익성 리스크가 이러한 리스크로 인해서 결국은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까지도, 그러면 공실 증가, 임대료 하락, 자산 가치 하락, 자, 이 부분들을 어쨌든 사전에 투자하기 전에 약식이지만 검토를 반드시 하신다 그러면 토지 투자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드리니까,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래도 뭐 항상 우리 또 상담이 들어오시면 어떤 리스크에 대한 내용을 좀 세밀하게 검토까지 해드리는데, 자, 제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자, 이런 또 내용으로 세미나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아직까지 코로나가 좀 뭐 확대가 되는 거 부분이 좀 있어서 아직까지는 좀 인원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화를 좀 하셔서 사전 예약을 좀 하신다 그러면 뭐 강의 내용만 들으실 것이 아니라 오셔가지고 본인의 이런 어떤 투자 방법, 또 자산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한 세세한 내용까지도 상담을 좀 해드릴 테니까 일단 전화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좀 추천드릴 매물 바로 이 토지인데, 자, 여기 충청남도 아산 인주면에 있는 토지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개요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 자, 아산인데 서해안 복선 전철이라고 지금 지하철, 우리가 이제 전철이 되겠습니다만 바로 전철 인주역이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바로 인주역의 도보권, 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자, 대지는 약 한 793제곱미터, 뭐 옛날 평형대로 보면 한 40평 정도 되는 좀 대지가 좀 있는 평형대고, 자, 현재 이 토지는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밭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고, 자, 용도 지역이, 자, 일반적으로 관리 지역이어야 되는데, 야, 여기는 지금 도시 개발을 예정하고 있다 보니까 도시 지역 내 자연 녹지 지역으로 지금 용도가 되어 있고요. 자, 현재 시세가 1억 4,500에 1억 5,500만 원으로 시세가 되어 있습니다. 뭐 대출 약간 적용하신다 그러면 1억 초반대로 투자가 가능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 해당 매물 포인트 세 가지만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 아산이요, 뭐 비도시권이라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이런 동네가 아니라 현재 현대자동차 아산 공장이 바로 인접해 있고요. 지금 서해안 인주역, 바로 이 지하철이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 바로 역세권으로 개발이 될 수 있는 바로 그런 입지고요. 자, 아산 인주가 이런 산업단지, 대기업 공장들이 좀 질비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저개발, 저평가되어 있는 입지이기 때문에 주변 방면이 도시개발, 수혜지로 부각이 되기 때문에 중장기 미래가치 측면에서 볼 때에는 당연히 미래가치의 자산가치, 특히나 현재 대기업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아산 탕정지구에는 삼성전자가 이미 들어가서 더 키우고 있는 과정이고, 자, 이런 산업단지들이 지금도 더 조성이 되기 때문에, 자, 인구면 인구, 개발이면 개발, 자, 이러한 입지적인 장점을 갖고 있는 매물이라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한번 주소, 특히나 이 해당 지도를 좀 보면서 위치를 좀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 여기 전체 아산으로 보면, 자, 여기가 천안 아산역. 자,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도심권이 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해당되는 것이, 자, 여기 인주면 쪽이다 보니까, 자, 이쪽 동네, 그러면 이 탕정지구 쪽에 삼성이 있고, 자, 인주면 쪽에 현대자동차 공장이 있고, 바로 여기가 이 우리 평택강, 그리고 당진, 그리고 서해안 고속도로의 지금 서해 복선 전철이 딱 현대자동차 공장으로 바로 여기에 신설이 되고 있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 보면 구도심권 기준보다는 새롭게 만들어지는 신도시권의 이 기존 대기업이 더 활성화되고 있는 쪽이 더 부각이 되고 있다는 거로 좀 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해당되는 지역이 지금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바로 이 동네, 바로 여기가 지금 이 해당 지하철역이 개통 예정인데, 자, 여기와 여기 사이에 결론적으로 지금은 이게 농지로 활용이 되는데 도시지역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향후 도시 주거 배후 개발 지역으로 더 부각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토지의 가치 상승 당연히 있다라는 얘기 드리겠고, 자, 아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한번 좀 넓게 봐드리면 2030 아산시 도시기본계획에, 자, 여기 중앙생활권, 동부생활권, 북부생활권, 서남생활권에서 4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바로 이 인주면이 북부생활권이거든요. 자, 그런데 북부생활권 안에 기본적으로 대기업의 산업단지, 공장들이 많이 들어오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 인주면에 지방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첨단 의료복합단지, 현재 지금 여기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을 포함해서 도시지역, 이 해당 인주지구가 향후 도시로 개발이 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주변 자체가 이미 삼성, 현대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뭐 확장적으로 보면 뭐 최소한 3년에서 4년 뒤에는 인구가 최소 2배 이상은 늘어나는 지역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 해당 매물의 이제 가격 마지막 한번 설명드리면, 자, 현재 시세 1억 4,500에 1억 5,500만 원으로 되어 있으면서, 자, 현재 주변 시세가 6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가 되고 있는데, 자, 여기 대출 포함한다 그러면 대략 1억 초반대의 투자가 가능한 매물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자, 이런 부분들은 금액대가 크질 않아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직접 투자라기보다는 혹시라도 자녀분이 있다 그러면 자녀분한테 오히려 이런 부분을 증여식으로 해서 최소 7년 정도 보면, 자, 이런 토지들은 도시개발이 되다 보니까 한 5배 정도 본다 그러면 오히려 자녀한테 뭐 7년 뒤에는 좀 목돈 마련하는 측면으로 좀 더 투자 쪽 컨셉을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좀 설명드릴 매물은, 자, 경기도입니다. 양평 석산리에 있는 토지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개요 설명드리면 산음 자연휴양림과 비발디 파크에 바로 인접되어 있는 곳입니다. 대지가 약 한 5,235제곱미터, 좀 사이즈가 조금 크긴 합니다만, 자, 이 토지가 3개 필지고요. 현재 그 필지 중에 하나가 건축 인허가까지 또 완료가 되어 있고요. 현재 또 캠핑장으로 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운영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그런 매물이 되겠는데, 현재 시세 12억 6천에서 12억 7천만 원 정도가 되겠고요. 대출 적용하신다 그러면 약 한 8억 후반대에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투자가 가능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매물의 좀 포인트 3가지입니다. 해당되는 부분이 워낙 뭐 입지 자체가 청정 자연지구입니다. 양평에서도요, 여기 소리산 계곡에 딱 계곡을 끼고 있는 입지면서 청정 자연권 입지고요. 자, 이런 토지들은 그냥 묵혀둔다 아닙니다. 이 현재 기준으로 이 활용하시는 거는 캠핑장 운영이 현재도 되고요. 또 하나가 이 펜션, 우리가 보통 이제 레저를 좀 즐기시는 분들은 바로 이런 펜션하우스를 좀 활용하셔도 되고, 기본적으로 전원주택까지도 생각하신다 그러면 토지 면적이 워낙 넓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 가치는 높다라는 걸 설명드리고, 자, 토지 지가 상승, 최근에 뭐 양평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고속도로 주변은
시세 자체가 벌써 한 5배, 10배가 뛰어 있는 바로 지가 상승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중장기적으로 지가 상승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토지 수요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 결국은 개발에 대한 미래 가치 높다라는 측면으로 강조를 드리겠고요. 자, 위치를 한번 지도로 좀 살펴보게 되면, 자, 여기 뭐 잘 아시는 비발디 파크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자, 서울권에서 밑에가 양평군청인데, 서울권에서 접근하실 때에는 바로 이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를 이용하시면 바로 들어가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자, 바로 뒤에가 용문산, 유명산이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이 동네 공기 아주 청정 자연지구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산음 자연휴양림까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토지의 활용성 높은 곳이 되겠고요. 자, 해당 토지가 이렇게 소리산 계곡을 끼고 있는 토지다 보니까 바로 이 계곡에 내려갈 수 있는 바로 이런 부분들까지, 그리고 현재 이 캠핑장으로도 다 활용을 해놓게 만들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뭐 비용을 들여서 다시 개발할 필요는 없는 뭐 그런 토지 매물이다라는 점 강조드리겠고요. 자, 양평도 한번 좀 전체적으로 도시기본계획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 여기도 뭐 2030 도시개발 계획을 보면 양평 자체가 7권역 지역생활권이거든요. 자, 용문이 제일 크게 들어가는데 바로 여기 단월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되는 부분 중에 경의중앙선 역세권 개발축과 국도 6호선 관광벨트 축을 일단 제일 강조를 드리는데, 자, 양평이 녹지 자연만 환경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6차 산업 균형 발전 축으로 개발이 된다는 측면에서 볼 땐 충분히 양평 자체가 미래 가치가 있는 측면이 되는데, 자, 여기 서울권에서 보게 되면 서울권에서 지금 서울 양평, 특히나 이 송파에서 양평까지 가는 고속도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과거 기준으로 보면 양평까지 가려 그러면 한강을 넘어가는 컨셉이 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자, 이 부분이 이제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불과 20분에서 30분 이내로 이제 관통이 되기 때문에 더 편리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당 양편에 지금도 전원주택을 지어서 서울권에 출퇴근하시는 분이 많아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교통들이 편리하기 때문에 더 호재가 되는 부분이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매물에 대한 가격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매물이 조금 규모가 있다 보니까 12억 6천만 원에서 12억 7천만 원 현재 시세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주변 시세가 80만 원에서 약 한 100만 원 정도, 지금 현재 시세가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도 가격을 저렴하게 이제 투자가 가능한 이 매물이 되는데, 대출이 약 한 5억에서 뭐 5억 초반대까지 가능하니까 대출을 조금 하고 들어가신다 그러면 8억 후반대로 투자가 가능한 매물이 되는데, 자, 이런 토지들은 그냥 사놓고 묻어두기에는 좀 금액대도 조금 중저가, 그러니까 조금 뭐 중간 가격대니까 그냥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토지들은 활용, 특히 개발에 대한 부분을, 자, 이런 거는 몇 년을 두고 보실 게 아니라 이런 거는 투자하신 즉시 1, 2년 내에는 충분히 활용과 개발을 동시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 제가 그래서 이 매물에 대한 전략까지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자, 이런 또 내용으로 세미나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아직까지 코로나가 좀 뭐 확대가 되는 거 부분이 좀 있어서 아직까지는 좀 인원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화를 좀 하셔서 사전 예약을 좀 하신다 그러면 뭐 강의 내용만 들으실 것이 아니라 오셔가지고 본인의 이런 어떤 투자 방법, 또 자산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한 세세한 내용까지도 상담을 좀 해드릴 테니까 일단 전화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제가 토지에 대한 활용, 그러면서도 가장 투자하는 데 리스크가 많이 걸리는 어떤 투자 리스크와 어떤 또 이 리스크를 그런 리스크를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준비를 좀 해봤고요. 자, 혹시라도 토지 관련된 뭐 분들이 많으실 텐데, 자, 그러면 어떻게 활용을 하거나 어떤 리스크를 피해가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또 그런 부분을 1대1이라도 상담을 다 해드릴 테니까 많은 문의 바라고요. 제가 또 다음 주에는 뭐 더 좋은 강의로 또 준비해 올 테니까 다음 주에도 더 좋은 강의 기대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